바로 며칠 전인 4월 19일 세계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중국의 CATL이 500Wh/kg급의 새로운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500Wh/kg이라는 에너지 밀도는 테슬라가 대량 양산을 추진 중인 4680 배터리에 비해서도 에너지 밀도가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기자동차를 넘어서 소형 여객기에 탑재하고자 관련 회사들과 비행체의 적용을 위한 프로토콜들에 대하여 이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용으로는 올해 내로 양산 능력을 갖춘다고 하니 이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는 내후년쯤에는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 바로 다음 날인 4월 20일 대한민국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의 전고체 전지를 양산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나왔으며 SDI는 양산 시기를 2027년쯤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쯤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로 전날 CATL은 이미 올해 양산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연 이들이 발표한 컨덴스드 배터리는 어떤 구조를 가졌으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테크트립을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 구성은 알루미늄 포일 위에 코팅된 양극재, 구리 포일 위에 코팅되어 있는 음극재, 그리고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공성 고분자 분리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필름들은 파우치나 원통형 캔에 삽입한 후 리튬이온을 함유한 액체 전해액을 부어놓고 실링을 하면 배터리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전해액을 배터리에 주입한 상태와 주입하기 이전 상태를 비교해보면 전해액을 주입한 완성된 배터리는 노란 입자로 표현한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골고루 침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해액에 포함된 리튬이온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공간뿐 아니라 배터리 내부의 전극재료 주위에도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고체 전지의 기본 개념의 출발은 휘발성이 매우 강해서 자칫 양극과 음극이 맞닿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배터리 주위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폭발을 일으키는 전해액을 고체로 대체시키려는 것입니다. 전고체 전지 적용을 위하여 지금까지 가장 널리 연구되고 많은 진척을 이룬 고체 전해질로는 황화물계와 산화물 계열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고체 전해질을 액체 전해질 대신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제는 고체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고분자 분리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음극에 충전된 리튬이 고체 전해질을 뚫고 양극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층을 음극층 아래에 형성시킴으로써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의 발표 내용에도 분리막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살짝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구조는 애니메이션 같이 변하게 됩니다. 즉, 리튬 금속이 양극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층이 음극재 바로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기존 배터리에서의 액체 전해액은 양극재 층과 음극재 층의 빈 공간을 구석구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충방전 중에 산화환원 반응에서 필요한 리튬이온들을 빠르게 삽입했다가 방출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모습은 영상과 같이 양극층과 음극층 내부에도 노랗게 표시한 리튬이온을 함유한 전고체 전해질 입자가 각각의 층들과 접촉을 형성하면서 골고루 분포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왼쪽의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오른쪽의 전고체 배터리를 비교해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일까요?
사실 영상 속의 전고체 배터리 구조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유는 영상에서 표현된 구조에서 기존의 응급층, 즉 흑연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응급층이 차지하던 무게와 부피가 빠져버리게 되므로 에너지 밀도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아마 가끔 무응급 배터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그 용어가 말하는 의미가 바로 흑연으로 구성된 응급 물질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배터리에서는 충전 시 리튬이온이 층산 구조를 갖는 흑연의 내부로 삽입되면서 리튬으로 환원되는데 흑연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충전 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는 흑연 응급제의 기판 역할을 하던 구리포일에 리튬이 코팅되는 형태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전해 도금과 아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구리포일로부터 리튬이온이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리튬 금속으로 코팅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충전이 진행되면 고체 전해질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들은 구리포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포일 표면에 결정질의 리튬 메탈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흑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 후에도 리튬 금속, 즉 응급층은 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남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술적 용어로 계면 문제라고 불리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 중에 양극이나 음극 활물질층에 입자와 섞여 국숟가락 같이 표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고체 입자 형태를 갖는 양극재나 음극재를 금속 포일에 접착시킨과 동시에 입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단단히 붙어서 형태를 유지하려고 첨가하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고분자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고분자 첨가제와 양극재를 혼합하여 코팅한 후 건조시킨 양극재의 층은 단단한 벽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배터리는 액체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리튬이온은 벽돌을 적시면서 사이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리튬이온은 통과시키는 고분자 분리막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고체 전지에서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단단한 고체로 이루어진 전해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층들은 단순히 조립하게 되면 고체 층들 사이에는 미세하게 남아 빈 공간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의 리튬이온 이동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계면 저항이 크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고체층 사이의 계면이 정말 문제라는 것에 대한 실예로 2-3년 전에 네이처와 사이언스 논문에 퍼블리시되어 주목을 끌었던 삼성 SDI와 LG 엔솔의 논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논문 모두 수명과 에너지 밀도가 뛰어난 전고체 전지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들인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두 논문 모두 배터리를 두께 방향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특성을 관찰했다는 사실을 한 문장씩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두 층 사이의 불안한 계면을 압착시켜버림으로써 계면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압력을 제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배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압력을 가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방법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은 방법 중 하나는 소량의 전해액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해질은 고체 전해질로 채워져 있고 일부 빈 공간과 고체 층 간의 빈 공간을 액체 전해액으로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네이처 논문에 발표된 삼성의 최신 전고체 전지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이온성 액체라는 전해액에 적셔서 제작하는 고체 및 액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배터리인데 CATL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발표 내용상으로 보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CATL이 사용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황화물이나 산화물 계열의 고체 전해질이 아닌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발표 내용에도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생체 모방형 고전도성 물질을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성형이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 비용이 고체 전해질에 비하여 저렴하고 계면 형성이 보다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3사에서 개발하겠다는 전고체 전지도 사실 고체 전해질 대신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CATL은 생산 시점이 올해 말로 잡혀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그로부터 적어도 4년이 흐른 뒤 생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CATL의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먼 훗날의 일로 치부되었던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500Wh/kg의 에너지 밀도가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